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금리 이슈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증시도 비트코인도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성 더 커지면서 시장은 삼중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대기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JP모건이 해결사로 등판하긴 했지만 지역 은행주들 곳곳이 이 폭락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우에는 미국 은행 절반 정도가 파산 가능성이 있는데 비단 중소형 은행들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연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JP모건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 상황별 세부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위기의 시발점이 이 고강도 금리 인상에서 시작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상하원 의원 10명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롬 파월 의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흐름이 모호합니다. 그래도 중요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는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대로 은행 리스크 지속 상황을 등에 업고 조금 더 반등세를 확인해 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약식 재판 판결이 과연 언제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비단 XRP 홀더들 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업계 안팎에서의 핵심 화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7월 4일 판결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3월 말에 나온다, 4월 말에 나온다, 5월 초에 나온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7월 초에 나온다. 계속 매달 달을 바꿔가면서 이제 곧 나온다, 이제 곧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되긴 됐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FOMC의 회의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뉴욕 증시는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풀 꺾이기를 기대했던 은행 위기 가능성, 그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 시장을 압박했는데 은행 위기가 이제 끝났다 이런 제이미 다이먼의 말과는 달리 지역 은행들이 줄줄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에 있는 팩웨스트는 28% 폭락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은행도 20%가 빠졌습니다. 무슨 잡코인 시세 폭락하듯이 미국의 은행들 주가가 줄줄이 빠지면서 시장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검은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팩웨스트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기술 부문 스타트업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을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옮길 가능성도 높고 은행 불안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을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촉발된 은행 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글로벌 은행 분석가 줄리안 웰레슬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모든 지방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 위기는 만성적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위기가 어떤 방향성과 강도를 가지고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은행 전문가 아미트 세로 교수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은행 절반 정도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의 4,800개 은행 가운데 절반이 이미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서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4,800개 은행 가운데 2,315개 넘는 미국 은행이 부채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분석은 지역 중소형 은행들 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파산 가능성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은행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재 가장 취약한 10개 은행 가운데 하나는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은행이고, 다른 3개 은행도 지방은행이 아니라 대형 은행이다.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와 퍼스트 리퍼블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출 이자 장사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해오면서 배를 채웠던 은행들의 시대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중심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스멀스멀 다가오게 되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단연 연준의 금리 결정과 향후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전체 은행 예금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괴물은행 JP모건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0.25%포인트 인상을 한 뒤에 동결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파산 은행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걸로도 긴축 효과가 충분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럴 경우에 S&P 500은 0.5에서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0.25%포인트를 이번에 올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S&P 500은 0.75에서 1.25%까지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 동결 가능성입니다. 이건 은행 위기 등 시장 여기저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S&P 500은 최대 1.5% 급등이 가능하다. 네 번째 가능성은 금리 인하인데, 이건 지금 미국의 금융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의 회견은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새벽 3시 반쯤 이뤄지게 됩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별다른 모멘텀이 붙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세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는 건데, 이대로 눈치를 좀 보다가 반등세를 확인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진행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48%대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과 회복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하거나 2만 7천 달러 아래로 빠져야 더 큰 움직임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더 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기 변동성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테크데브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10년물 채권과 달러 인덱스 차트는 현재 역사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유동성 이벤트는 이 차트의 60주 이동 평균을 돌파했을 때 발생한다. 중국의 민간 부문 신규 신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크레딧 임펄스와 상관관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3번 반의 이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을 주도해왔다. 물론 이 차트가 6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서 신호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무래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맛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채굴업체의 에너지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책정하는 방안이고, 이건 기업 이익을 위협할 만한 이례적인 페널티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채굴은 비슷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기업에 준할 만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이 과세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맛이 가려면 이렇게 마탱이가 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리플 소송 결과는 언제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나름 커뮤니티에서 목소리가 먹히는 사람들이 잇따라서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애슐리 프라스퍼가 제시한 내용을 FX 스트릿이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약식 재판 브리핑에서 6개월이 되는 7월 2일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날은 일요일이라서 7월 4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소송 판결 시점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런저런 과거 사례를 대입시키면서 나름의 가능성이 있는 날짜들을 나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건데, 꼭 이 날짜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당장 내일 판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드디어 도래했구나, 이 정도 관점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리플 사건이 과연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같은 일반성을 가졌을지 여부인데, 이 역시 토레스 판사의 관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같은 홀더들은 막연한 기대감은 조금은 내려놓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슈 정리보다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